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중개법인 오르리 대표 공인중개사 최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은 이러한 사태하고 부동산 정책 새롭게 발표한 정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2020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동산 폭락설을 넘어서서 계속 폭등이 되고 있었죠. 12월 달에 식을 보고 얼마만큼 지금 위축이 됐느냐면 2020년도 들어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 시기 대비 어디서 반토막이 났느냐면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하니까 9억 원 이상은 거래량이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고요.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그러면 앞으로 2020년도 전반을 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약간 위축된 나머지 가격 하락도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강력한 규제, 둘째, 세계적인 상황. 그럼 세계적인 상황에서 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면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주둔 시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요청한 것이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결국에는 우리 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격추가 되고 굉장한 큰 사태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 부동산 쪽에서는 그거 이외에 또 네. 다른 네. 생각을 갖게 되는. 그렇죠. 전쟁을 전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거기가 그 원유 산유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원유의 수출입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기가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투자자들이 부동자산인 부동산보다는 유동자산인 금, 달러, 그리고 안전한 나라의 국채 등으로 투자자의 시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가장 투기성이 좋은, 가장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였으나 이 투자 종목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떠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을 겨냥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전부를 바꾸지 말고 심사숙고하시고 2020년도 이후 세계 경제가 안정이 될 때까지 불안한 경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활성화시키면서도 어떤 특정 지역의 그 가격만 낮출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네. 이번 정책이 저희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이 네. 있을까요? 그렇죠. 광명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여기가 그 4억대 후반하고 5억대에 분양을 했고요. 지금 분양해서 입주한 지 2년 차 되어 있고 또 태형 아파트는 지금 이제 막 오늘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0% 가격 인상에 대해서 10억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안정된 매매 가격이라면 매매 가격의 70% 내지 80%가 전세 가격이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형성된 전세 가격은 4억 5천에서 5억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현재 호가하고 있는 금액은 거품이 좀 끼었다고 보고요. 강남발 고가주택이 하향세로 돌아선다면 광명 역세권에 불어있는 10억 이상의 호가주택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0년도 이후 역세권의 가격은 한 자릿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이상 되어도 우리가 이 지역의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매수자와 매도자와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거래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강남에서 부는 바람이 광명시까지 오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또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정보가 얼마나 확산되기가 쉽습니까? 따라서 강남에서 9억 이상의 아파트가 거래 이율이 비율이 반으로 축소가 됐다면 광명시에 10억 이상의 아파트의 거래도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따라서 매수자들은 조금 기다려 주셔도 좋고요. 매도하시는 분들은 계획된 그 매수처가 있다면 지금 빨리 파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또.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마지막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제가 아니고 주택거래 허가제가 된다면 주택을 매수할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리고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요. 또 자금 출처 계획도 면밀하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실행이 되기 전에 계획된 매매라면 미리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팔 사람은 빨리 팔아라. 그게 제 주장입니다. 네. 유가가 불안하고요. 두 번째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18번의 대책을 통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는다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현 정부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 하려고 했다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 반발 때문에 실시를 못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12월 16일 날 발표한 대책으로도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 대책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이 폭등하는 특수한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에 있는 폭등 가격을 꺾고 나머지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강남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매스컴에서 다루면서 마치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르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불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특수한 지역의 특수한 아파트를 겨냥한 것이다라고 확실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서 특정 지역에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를 뭐라고 보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황금성이 있고 가장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요는 많고 공급이 한정적인 강남에 공급을 증가시키면 그 수요자가 확산된 공급 물건을 가지고 가격을 그렇게 올리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느냐면 서울에 있는 재건축과 재개발 물량을 21만 세대를 묶어놨어요. 국가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초과 이득 환수제라든지 기타 등등의 제도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 시행을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공급이 되지 않고 수요자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할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된 물량에 늘어나는 수요자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가격이 올라갔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요? 네. 언제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